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도 열심히 방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저는 인프제고요. 오늘은 좀 독일 문학 말고 다른 거를 제가 좀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이고요.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남편이랑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제가 저번에 작년 가을에 여행 갔을 때도 그랬지만 저는 여행을 가면 책을 챙겨갑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방구석에서 그 숙소 안에서 막 TV 보고 이럴 때 저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단 말이에요. 여행까지 가서도 책을 꼭 읽는데 이번에는 이 책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책이 제가 작년에 읽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버지니아 울프 책을 민음사에서 나온 등대로라는 책을 읽고서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좋아하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모더니즘 작가에 속하는데 이분의 작법이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읽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델러웨이 부인이 좀 많이 사람들이 어려워한다 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등대로라는 책을 읽고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찾아보다가 열린 책들에서 델러웨이 부인이랑 올란도가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장만을 하고 또 이제 생각날 때 하나씩 장만을 하다 보니까 그 솔 출판사에서 버지니아 울프 전집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장만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저는 거의 소설만 읽으니까요. 에세이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읽는데 소설하고 그 다음에 버지니아 울프의 단편집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가 쓴 일기 뭐 이 정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델러웨이 부인이랑 올란도는 작년에 제가 한 번씩 읽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 델러웨이 부인을 읽을 때 그렇게 막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서 읽기가 빡세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등대로는 너무 좋아서 한 번 읽고 앉은 자리에서 한 번을 더 읽었고 델러웨이 부인은 한 번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억에 두 번 읽은 등대로가 더 많이 남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갈 때 독일 책만 너무 읽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지쳐가지고 책을 2권 가져갔었는데 하나는 그때 제가 발자크 소설 한 권 하고 그 다음에 이 델러웨이 부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번 읽고 그리고 이거를 한 권을 다 읽고 여행이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이거를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를 더 읽었죠. 그러니까 2번 하고 3분의 1 정도를 읽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처음 읽었을 때는 그렇게 뇌리에 많이 남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여행 가서 다시 읽으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좀 눈길이 가는 장면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얘기도 해보고 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해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클라리사 델러웨이죠. 부인입니다. 나이가 50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분이 오늘 저녁에 파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때는 어느 때냐 1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고 그리고 이분은 우아하다 그러나?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떤 공직에서 일하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의식의 흐름 기법이니까 줄거리가 선형으로 진행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얽히고 설키고 들어가는데 이제 중심 인물이 이 클라리사 델러웨이라는 50대 부인이고 클라리사 델러웨이가 이제 청년 시절에 젊었을 때 이제 시골에서 살 때 그때 이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이제 여자친구 한 명인 셀리가 있고 남자 사람 친구인 피터 월시가 있습니다. 피터라고 하죠. 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피터랑 클라리사는 그 당시 약간 썸 타는 관계. 이 피터는 그때 집이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클라리사네 집에 와가지고 지금 먹고 자고 하고 있고요.
셀리도 지금 이 클라리산의 집에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이 클라리산의 집이 좀 부유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도 좀 크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피터랑 클라리사는 약간 썸 타는 관계. 근데 뭔가 되게 사이가 좋거나 그러진 않고, 아무튼 둘이 만나면 맨날 싸우고 논쟁하고 그런 사이고요. 이 셀리하고 클라리사는 많이 친한데, 셀리라는 인물이 조금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친구고 굉장히 독특하고 세고 그 당시 젊은 층의 어떤 그런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예요. 여자 캐릭터인데, 그래서 이 클라리사는 이 셀리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사회주의자다, 나도 저항 정신이 있다, 약간 그런 캐릭터였죠.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영국에서 이제 한창 젊은 세대들을 대표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그 3명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셀리는 피터가 이 클라리사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이 클라리사는 피터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말빨이 되는 친구, 약간 그 정도 느낌인데, 이 피터는 클라리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델러웨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놀러를 와서, 그러니까 클라리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지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집도 좀 부유해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넬름 델러웨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델러웨이 부인이 된 거예요. 이 피터는 황당하죠. 자기랑 썸 타는 관계였는데 보고 이 사람이 자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랑 썸 타는 관계였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해버리니까, 그래서 황당해서 그 상태로 뭐 인도인가 어디로 갑니다. 그리고 이 셀리는 좀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셀리가 이제 뭐 피터랑 뭐 이렇게 뭐 클라리사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다가 이 클라리사가 이 델러웨이랑 결혼을 하면서 이 셀리도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1차 대전 전에 이 저항 정신을 대표하는 이 캐릭터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델러웨이 부인의 결혼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이런 과거들이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델러웨이 부인은 이제 오늘 저녁에 파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파티에 필요한 꽃을 사러 이제 이렇게 그 시내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델러웨이의 부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그 큰 전쟁이 있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 뭐 일하러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삶이 유지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을 살고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이런 보이는 가게들 같은 데에서도 물건을 아직 팔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날따라 날씨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에서 뭐가 쾅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지금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폭음이 도로에서 쾅 들렸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도로에서 뭔가 차 사고가 나서 쾅 소리만 들려도 놀라가지고 밖에 이렇게 쳐다보겠죠. 어떤 사람은 소리도 지르겠고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전시 상황에 어떻게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가, 약간 그런 느낌이 퍼지면서 이 사람들이 주의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그 활기 있던 그 주변의 거리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집중되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피해야 되나?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에 너무 익숙한 거야. 그쵸? 당황을 해야 되는데 다들 당황하지 않아요. 되게 이성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딱 보면서 지금 이게 뭐지? 그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쫙 지나가는데 그 비행기도 이렇게 봅니다. 저 비행기 뭐지? 지금 내가 이거를 피해야 되는 상황일까? 지금 그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일까? 약간 그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딱 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차는 수상이 타고 있는 차고, 이 비행기는 광고용 비행기였던 거예요. 이
뭐 이런 안개를 이렇게 뿌리면서 막 이렇게 막 글씨를 쓰면서 막 무슨 광고하는 그런 비행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금방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 수상 보러 간다고 그 차에 막 쫓아가고, 그리고 저 광고에서 무슨 글씨를 하는 건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그러고 있죠. 근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그겁니다. 그 폭음과 비행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전시 상황인 것처럼 그 고요함을 딱 유지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전쟁에 단련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그 전쟁 상황에 뭔가 그렇게 전투를 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이 너무 일상적인 생활을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다들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 상황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델러웨이 부인이 이제 그 자기의 어렸을 때, 그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 시골에서 그 친구들과 지냈던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내가 이거 파티를 하면서 입어야 될 옷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정리를 하면서 막 이제 내가 늙었어.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자기 딸이 있거든요. 딸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 딸 아이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중요한 캐릭터 한 명이 이제 셉티머스라는 캐릭터입니다. 청년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1차 대전에 참여를 했어요. 거기서 전장에서 싸웠죠. 그리고 잘 싸우다가 자기 이제 상관인가 거기서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던 그 상관이 이제 죽음으로써 이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약간 이게 머리가 맛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 친구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 막내인지 둘째인지 아무튼 되게 예쁘장하고 집안일 잘하는 그런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막 신혼인데 이 남편은 지금 이 셉티머스는 맛이 가 있고 이탈리아에서 결혼해가지고 온 이 부인, 이 색시는 이제 이 남편을 정신을 치료를 하려고 이제 막 의사들을 막 찾아갑니다. 근데 뭐 어떤 의사는 막 이 정상이라고 그러고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고, 어떤 의사는 뭐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 뭐 병원에 가줘야 된다 그러고, 아무튼 그런 그 의사들의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되게 잘 보여주죠. 이 셉티머스가 이 머리가 정상이 아닌 그 상태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이 버지니아 울프가 여기에 이렇게 소설을 써놨는데 되게 리얼해요. 막 자기가 막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뭐 보면서 뭐 자기가 뭐 어떤 거를 막 전파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런 상황들이 이게 약간 조현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도 약간 정신병 같은 거를 앓고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정신적으로 이상해 있는 남자의 그런 심리 상태를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셉티머스라는 친구가 델러웨이 부인의 파티가 있는 날, 그날 잠깐 이제 저녁쯤인가 이제 정신을 잠깐 차려요. 네. 그리고서 이 부인하고 잠깐 이제 즐거운 시간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근데 이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날이 파티인 거예요. 이 남편이 계속 맛이 가 있다가 오늘 하루 그 잠깐 그 시간에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다는 거에서 너무 감동적인데, 마침 그때 이제 이 셉티머스를 이제 그 정신병원에 가두기 위해서 그 병원 사람들이 오죠. 근데 이 셉티머스는 지금 이 자기가 잠시 멀쩡한 이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 동안 잠깐 살아 있었던 거죠. 그 상황을 이제 봉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잡혀가지 않으려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자살을 해요. 죽어버려요. 이 부인은 되게 너무 불쌍한 거죠. 그 잠깐의 시간을 안고 이제 이 부인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영국까지 왔는데 이제 과부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셉티머스가 죽는데 이게 이 셉티머스라는 캐릭터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셉티머스라는 캐릭터가 델러웨이 부인의 분신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 이 델러웨이 부인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델러웨이 부인이 파티를 열었을 때 이 셉티머스를 잡아가려고 하던 그 의사랑 의사 부부가 그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참 이제 파티를 즐겁게 하려고 막 하고 있는 차에 이 의사 부부가 와가지고 오늘 어떤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클라리사는 아니 내가 지금 즐겁게 이 삶을 이제 좀 즐겁게 보내보려고 파티를 내가 심지어 개최까지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 파티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막 이러면서 심통이 나는 상황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서 이 클라리사가 셉티머스를 좀 부러워합니다. 그 청년은 자기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그냥 그 삶을 봉인을 해버림으로써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그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봉인을 한 거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았으니 앞으로 더러운 꼴 못 볼 걸 뭐 가끔은 행복한 일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꼴을 다 보면서 그냥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청년이 어쩌면 혁명했던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지니아 울프의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버지니아 울프도 정신병으로 많이 힘들어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되게 좀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제 정신적으로 겪었고 차라리 행복할 때 죽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그 셉티머스 캐릭터에 들어가 있고 그거를 부러워함으로써 이제 델러웨이 부인과 그 셉티머스의 그 캐릭터가 갈라지는 게 이 델러웨이 부인은 어쨌든 그 지긋지긋한 삶을 계속 살아가겠지만 본인은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뭐 그렇죠. 뭐 전쟁도 있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늙어가는 처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살아있잖아. 살아있다면 의미를 가져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기왕에 사는 거 즐겁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파티도 개최하고 사람들이랑 즐거운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고 뭐 그러면서 이 시간을 지긋지긋하지만 뭔가 이 삶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삶의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셉티머스는 그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자기 삶을 포기해버렸지만 이 델러웨이 부인은 이 파티를 함으로써 그 삶을 어쨌든 계속 살아가는 그런 다짐도 하고 그 시간도 남기고 델러웨이 부인이 여는 이 파티가 이 사람들이 계속 아니 이 전쟁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 굳이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좀 남들 보기에 이렇게 사치스러운 파티를 열어야겠냐라는 그런 말을 하죠. 주변 사람들이. 뭐 남편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 파티를 여는 거에 대한 이 살아있음에 대한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약간 봉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티를 꼭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 클라리사의 어떤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삶을 찬양해야지 우리 살았잖아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이 파티에 우연하게도 예전에 젊었을 때 그러니까 청년이었을 때 친했던 피터도 오고 셀리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전쟁 기간 동안 못 본 거죠. 근데 이들이 이 파티에 왔을 때는 이제 클라리사만큼 다들 이제 나이가 먹었죠. 근데 이들의 모습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 옛날에 패기 넘치던 그 젊은 청년이 이 피터 월시는 이제 클라리사한테 까이고 이제 인도로 갔잖아요. 그 가는 도중인지 아니면 어쨌든 배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되게 쉽게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그러면서도 여자 문제가 많았나 봐요. 그러면서 영국에 돌아온 이유가 현 부인과 이혼을 하고 그 인도에 있는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에 온 건데 그러면서 이 친구는 와가지고 또 이 클라리사한테 이 딸도 있고 남편도 있는 이 클라리사한테 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첫사랑한테 까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그런 되도 않는 괴태스러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람둥이가 된 거는 나 클라리사 너 때문이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무슨 개소리야. 아니 원래부터 이상한 겁니다. 이놈은. 패기 넘치던 젊은 청년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 영국에 이 파티에 오고, 그리고 이 셀리는 되게 가난했는데 뭔가 사회를 정말 접목시킬 것 같고 정말 가장 여기서 저항정신이 넘치던 캐릭터였는데, 결국은 그 자기 마을에서 굉장히 부유한 남편과 부유한 농부와 결혼을 해서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밭이 얼마고 뭐 하는 일이 뭐고 아들은 몇 명을 낳았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는 성공했다고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클라리사한테 와가지고 막 피터한테도 막 자랑하고 막 여기 예전에 그 친구 셋이 이 파티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뭔가 성공은 한 것 같아도 그 패기 넘치던 모습이 아니니까 이게 좀 되게 좀 아련하고 뭔가 씁쓸하고 그런 맛이 있죠. 그렇죠? 뭔가 진짜 이 세계를 전복할 것 같고 저항정신이 넘치던 그런 청년들이 결국에는 그 세계에 그냥 적응해서 그 세계를 받아들여서, 클라리사도 어떤 자기를 가진 그냥 그런 그 체제에 순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 셀리도 그냥 분홍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체제에 순응을 해서 부자가 되고, 이 피터도 뭔가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그 인도에서 뭔가 잘 풀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혼을 하러 영국에 오고, 그럼 뭐 이렇게 한때 젊었을 때 반짝반짝 빛나던 그런 청년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좀 피폐해지고 많이 퇴색돼 버린 그런 모습을 이 파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리가 머릿속으로 이 클라리사 욕을 한단 말이에요. 저 클라리사 저거 속물이라고. 내가 이렇게 지금 부자가 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들 많이 지는 딸 하나밖에 못 낳았잖아. 근데도 내가 지금 평범한 농부랑 결혼했다고, 지는 이제 꼴에 자기 있는 남자랑 결혼했다고, 자기는 이제 귀족이라고, 내가 지금 농부랑 결혼했다고 분명히 머릿속으로 지금 막 나를 막 실패했다고 비웃고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이 셀리라는 친구가 굉장히 파격적인 정신을 가진 친구였거든요. 클라리사는 원래부터 약간 속물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 셀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은 똑같이 이제 좀 그런 속물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변한 거죠.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아들도 많이 낳았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내가 클라리사보다 훨씬 낫다. 나는 부자에다가. 그리고 네 남편은 뭐 공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위치는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티에 3명의 친구들이 모였는데 뭔가 그렇게 겉으로도 굉장히 반가운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다들 서로 욕을 해요. 뭐 너 때문이야. 너는 실패했어. 내가 더 나아.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책에서 보여지는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뭔가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라던가 도덕이라던가 뭐 규칙이라던가 혹은 뭐 의학이라던가 뭐 교육이라던가 뭐 그런 분야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파티에 등장하는 수상의 모습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평범하고 노멀하고 자기는 이제 뭔가 근엄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별로 저런 거를 믿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되다니 싶은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의사들도 뭔가 되게 다들 허접해요.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 목숨을 막 뛰고 싶지 않아. 막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광고를 지나가는 그 비행기, 첫 장면에 나오는 그 비행기가 광고를 막 하잖아요. 그런 글씨들도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이 글씨인가? 저 글씨인가?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뭐 뭔가 확실한 게 없는 거지. 공직에서 일한다는 사람들도 뭔가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되게 있어 보이는 척 하지만 실제를 알고 보면 하찮은 거야.
되게 뭐 별거 아니고 그 별거 아닌 그런 공직을 가지고 막 자기는 되게 막 뭔가 굉장한 일을 한다라고 막 뻐기면서 돌아다니고 막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이 클라리사의 눈을 통해서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의식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델러웨이 부인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킨 위험하고 어려웠던 전쟁을 이겨냈고 앞으로도 별의 별 일을 다 겪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고 살아있음으로 즐겁고 의미있게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책을 다시 읽었는데 굉장히 좀 좋은 책이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느꼈고 등대로도 그랬거든요. 이 등대로는 우리 엄마한테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 소설을 안 읽어서 뭐 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제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가 되게 제 취향이었습니다. 인프제 여러분들도 혹시 이거 안 읽었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좀 많은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고요. 제가 작년에 올란도도 읽었거든요. 근데 올란도는 그게 약간 되게 무슨 환상적인 요소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줄거리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언젠가 다시 읽을 생각입니다. 혹시 읽으면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버지니아 울프 책도 제가 한 권씩 읽어갈 생각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 제 영상 좀 보고 같이 읽고 여러분들 생각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